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2월 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오르니까 좋죠? 응? 오르니까 좋죠? 자, 떨어지니까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어제 이 모습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가격이 오를 때는요,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여기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투자할 거리나 있었던 사람들, 가진 게 많지 않지만 투자할 거리나 있었던 사람들, 더 절망적으로, 더 절망에 내몰렸던 사람들, 코로나 이후로 집값이 오르 빠르게 상승하면서 그 허탈감, 그 허무함, 그 무력감, 그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기억해주지 않죠. 지난주 부산 0.07에서 0.08로 자, 오르니까 좋나요? 네, 하락률이 더 올라가니까 좋나요? 거래 늘고 올라가는 건 팩트인데 아닥놀이 중 아닙니다. 오르고 내리고 다 짚어드립니다. 부산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였다라는 부분, 세종시 미쳤죠. 전세도 마찬가지 세종시가 미쳤죠. 오르는 거 다 알려드립니다. 자, 대출금리, 자, 새로운 물고기들한테는 4.16의 금리를 제공해주고 기존 대출자들은 평균은 4.32. 한번 대출에 늪에 빠져들면은 이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출 싼 금리 상품 찾게 되고 더 기간 긴 거 찾게 되고 계속 대출에 연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결국 대출 금리 나 2.6%에 받았는데 지금 4.32%, 심지어는 2배 정도 오른 경우도 많죠. 많죠. 갈아타고 싶어도 대출 지금 싼 금리 나왔다고 갈아타고 싶어도 주택담보대출 850조 중에서 한 1조 정도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갈아탄 사람이 1조 정도. 850조 기존 주담대. 그 중에서 1조 갈아탔다고요. 1%? 1%도 못 갈아타요. 왜? 기존 대출자들 DSR짜리란 장벽. 이것도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게 좀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활로가 있는데 빡빡하게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그 테러마저 열어주지 않더라. 자, 미분양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좋아요. 좋아요. 2997. 이거 순식간에 폭증합니다. 올해 분양하는 족족 미분양 나올 확률 높아 보입니다. 매수 심리 10.3, 10.2에서 10.3으로 올랐습니다. 매도 물량은 더 늘었거든요. 매도 물량은 더 늘었어요. 매도 물량,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 1864에서 1909 오르니까 좋죠. 자, 동네별로 살펴보면 대연동 해소될 것 같죠. 분양권 거래 왕창 되니까 내 거 팔릴 것 같죠. 안 팔립니다. 음. 쿠팡 매출 좀 올려주세요. 제 링크를 통해서 필요할 물건 있으실 때, 없으실 때는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매도 물량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오르죠. 계속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나요? 전세 물량은 조금 줄어듭니다. 요 눈치 보기 하던 사람들, 전세 안 살고 일부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들 있음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매물이 줄질 않습니다. 전세 물량은 조금 감소, 월세 물량도 지난주 같은 날 대비 조금 감소. 전체 임대 물량 거래량 88건. 이미 작년에 1월 거래량을 이미 뛰어넘어 버렸다. 1462건. 근데 제 시뮬레이션은 제 시뮬레이션이죠. 점점 안 좋게 본다. 남은 날수 같은 날, 여기 지금 12월 달이 좀 애매한데요. 12월 달이 좀 애매합니다. 아마 요 사이쯤에 어디 걸리는 날짜일 거예요. 그래서 한 1400건, 1400에 남은 날수가 22일이었거든요. 요거 16에, 26, 13, 다음에 20. 일단은 여기 1월의 거래량은 좋은 것이 맞다. 근데 2월의 거래량 상태는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게 맞다. 음. 그리고 남은 거래 일수가 이 빨간 날이 워낙 많고 끝에 30일까지도 아니고 2월 달은 28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1월의 거래량을 뛰어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일단 주간 거래량은 굉장히 양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호하기 시작했어요. 대구는 좀 꺾였어요. 한창 때보다 좀 꺾였어요. 부산도 조만간에 꺾여 나갈 것 같습니다. 비싼 아파트 한 자리 오늘 없네요. 사진 롯데캐슬 클래식 9억 8천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한 3배나 남겨 먹었습니다. 오르니까 좋죠. 자, 벽산 9억 5천. 대신 푸르죠. 1차 요 대형평들은 좀 제껴놓고 1페렌트장 명지 7억 3천.
일강 신도시 비스타 동원 2차 7억 2천, 요 40평. 제껴놓고 보면, 국평 기준으로 6억 넘어가는 것 힘들죠. 적격 대출 오래 안 됩니다. 이 시장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부동산은 대체 뭐 어떤 걸 내놓을 때마다 아무튼 이 시장을 지탱해 줄 만한 대출은 안 나와요. 그나마 지금 집 사는 사람 누구죠? 신혼? 신생아? 주로 요 계층이 집을 사니까 요 계층 집 사는 거 무리하게 대출 안 해줘도 되거든요. 괜히 막 6억에서 9억짜리 이런 거 해가지고 무리하게 투자 주여를 붙일 필요 없겠더라. 그래도 집 거래는 돼야 되니까 그 아래쪽 계층을 주로 공략해서 나오더라. 시청역 비스타 동원 5억 9천 직거래 제껴놓고요. 자, 국평 기준으로 2020년식 아파트. 요건 신고가 아니죠. 신규 거래 가격이죠. 신규 거래 가격. 자, 대형 평형 제껴놓고. 자, 국평. 조금 30평형. 네, 5억 6천. 대산명 이제 벌써 아이고야, 지나가면 안 되는데. 자, 할 거의 요 정도 부산 평균적인 모습 28%. 약간 더 늘어나는 느낌도 있긴 하죠. 1편한 세상 1강 30%. 조금 빠지는 것도 23%. 거래 공백들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매매하시려 그러면은 주의 사항 잘 파악해야 됩니다. 금방 30년차 금방 지나갑니다. 내만 나이 먹네 싶었지만 주위 아파트들도 정말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32%, 24%, 33%, 18%. 이 끝자리가 조금 더 내려온 것이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올라가는 것, 내려오는 것, 내려오는 것, 내려오는 것, 내려오는 것. 대구가 평균 30% 정도 모습. 자, 그 다음에 요거 안 떨어졌네. 23년씩 아파트.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 볼, 우리는, 제 시청자분들은 일단 의심병이 좀 있죠. 조금 덜 떨어져 보이는 숫자다 하면 과거를 회귀해보면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나니까요. 35평형, 거래 공백들 깨있는 아파트. 얘는 뭔가요? 요는 신고가 맞네요. 53평형, 거래 공백.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신다면, 시장이 결코 호락한 시장이 아니구나. 그 가격 변동률이 많이 없는 것들, 많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평당 가격 환산해 보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요 정도 하는 것들은 또 가격 변동이 또 많이 안 심해 보입니다. 평당 요거는 1,000만 원 정도 수준. 요런 것들 크게 변화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매매 가격. 오늘 낙폭이 조금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이는 거래들이 많다. 서둘러서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데 비싸게 사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시장에는 존재한다. 꼭 내한테 필요해서 맞는 물건이라서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지만 왠지 분위기가 왠지 상승 같거든요. 제가 댓글 아까 다루는 거 보셨잖아요. 올라가는 거. 사실 올라가는 거는 매물이 다 올라가죠. 매도 물량, 분양권 물량, 미분양, 전세, 월세 어디 하나 안 오르는 게 없더라. 건당 거래 대금은 떨어지고 요 거래량도 오르긴 오르지만 맞아 40조, 60조 대 40조. 플러스 알파 기대하기 힘들다. 플러스 알파가 매우 작을 것이다. 23년도에 플러스 알파는 좀 컸다면 22년도, 4년도에 플러스 알파는 조금 작을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이 고가의 아파트 시장. 고가의 아파트, 6억 이상의 아파트 시장, 적격 대출 중단,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힘들어요. 6억 이상 거래가 나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끔 수십억짜리 한 채가 거래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네, 분양권 거래량도 한때 반짝. 요것도 한철 지나고 나니까 바로 수그러들었습니다. 거래량 생각보다 안 팔릴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실전 부동산 카페에서 나왔던 내용, 수분양자한테 책임져라. 2차, 3차로 전매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요거 땅 짓고에서 특집으로 다뤄서
다음 뉴스에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좀 언론에 많이 퍼뜨려지면은 이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아니면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건설사에서 같이 문제 삼은 것이 한 10건 정도? 1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거 오피스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왜 사기로 보고 왜 고소를 했냐면 부가세죠. 네. 부가세 문제 때문에 일이 얽혀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걸로부터 투명하면은 딱히 책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거래량 1월달 거래량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1월달 거래량 굉장히 벌써 12월달의 거래량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거래량 70% 신고되었거든요. 1월의 거래량, 전세 거래량 굉장히 좋다. 매매 거래도 좋고 전세 거래도 좋고 근데 전세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전세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 정도 수준. 아직 2월달은 거래량 몇 건 되지 않으니까요. 아파트 개수가 많아지니까 아파트 개수가 2017년 대비 지금 한 뭐 93만 개 정도 수준까지 갔으면 연간 2만 개씩 지었다고 시작하면은 27은 14 아파트 80만 개일 때 전세 거래량 그리고 지금 90만 개일 때 전세 거래량 이런 거 회전율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일 겁니다. 이 차트를 보고 아파트 개수, 이 절대치인 개수는 이 전체 야 거래량 전세 거래량 계속 좋아지네. 전세 거래량 계속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도 아셔야겠죠. 역전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올해 한 10월 달까지는 역전세 계속되고 고가의 전세 시장은 차지하는 비중이 4억 이상 비중이 무너진다는 말은 언론에서 주로 내세우는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전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전세값은 지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럼 매매 가격은 떨어진다고 언론에서 뉴스는 내보내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전세 가격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개별 아파트들 살펴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월세 시장은 가격이 몇 년째 계속 안정되어 있다. 2+2가 이제 종료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 아닙니다. 2+2가 종료되면 이 갱신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힘겨루기 하면 누가 더 이득이라고 했습니까? 임대인이 더 이득입니다. 임차인한테 야, 니 이사 가면 이사비 들지, 복비 들지, 이것저것 들지. 우리 지금 주변 시세보다 집값이, 전세값이 1억 정도 빠졌는데, 우리 잘 한번 합의해보자. 그래서, 5천만 원 내가 깎아줄게. 요렇게 합의가 가능했지만, 신규로 전세 입자를 받을 때는 주변 시세의 가격을 맞춰야 되면은, 오히려 전세나 월세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임차인 붙들어 둘 수 있으면 붙들어 주는 게 이득 맞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